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강병주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강병주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거제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한 강병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이 주요 내용입니다. 가 미세먼지 시행 계획 수립 등은 안 제2조, 나 정보 제공은 안 제3조, 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의 지원은 안 제4조, 라 교육 등은 안 제5조, 마 시민 제한 등은 안 6조입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은 지금 현재 116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미세먼지 시행 계획 수립 등 1항 시장은 미세먼지의 체계적 피해 저감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시행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목표 및 추진 방향, 2호 미세먼지 예방 및 피해 저감 계획, 가 미세먼지 농도의 평상시 감시 체계 운용 사항, 나 사업장, 차량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 다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항, 라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 방안, 마 그 밖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정보 제공. 1항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 오염 사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항상 제공해야 한다. 2항 시장은 대기환경보존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 사항과 행동 요령을 시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4조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의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호 미세먼지 피해 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 2호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제3호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사업. 4호 그 밖의 시장이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교육 등.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 제한. 1항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 제한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시민 제한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거제시 보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5쪽부터 69쪽까지는 참고 사항은 68쪽 참고 사항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안 설명 마쳤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이안번호 121호 거제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 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 이유 2.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과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 안제 2조와 안제 4조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지역계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 5조와 안제 6조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한 시민 제한 공모 실시 등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여겨질 만큼 큰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관리와 대응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책무가 있고, 관련 법령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 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미세먼지라는 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재난으로 이제 그 분류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요즘은 또 하늘이 좀 깨끗해가지고 좀 괜찮은데, 올 초에는 사실 또 굉장히 또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조례안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랑,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뭐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뭐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이고, 이 환경과에서 따로 이거 기존에 하고 있는 거 외에 따로 뭐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고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 제정되기 전에도 저희가 그 법에 따라서로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그 부분에 맞추어서 저희가 내년 예산 편성 전에 또 이제 그런 부분을 또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게 어찌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그냥 매년 뭐 반복적으로 해왔던 부분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피해라든지 어떤 공포심이, 그게 내가 보기에 그게 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재난으로 뭐 구분을 하고 뭐 미세먼지 관련 뭐 특별법이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인데, 우리 또 강병주 의원님이 조례안을 또 발의를 하셨을 때는 지금보다는 좀 더, 그게 기존에 하고 있던 걸 잘 하자는 당연한 거고, 좀 그제 시만에 또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환경과에서 또 나름의 또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기대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좀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건의를 좀 드립니다. 저희가 하는 그 시책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시민들이 당장에 와 닿는 부분은 조금 미미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떤 기본적인 부분을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발의하던 그 취지 중에서 하나가 또 뭐 측정소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이제 확충해 나갈 부분,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도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강병주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이제 시정 질문인지 했을 때 뭐 하다못해 드론을 띄워서라도 미세먼지 측정을 좀 하자라고 그런 어떤 건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그 집행부에서 어쨌든 동의를 해가지고 이
조례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저기 그 법에도 보면 이제 간이 우리 대기 측정소 외에 예. 간이 측정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그 법이 시행 전이고 그 이제 또 그 기기에 대한 어떤 인정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도 또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 좀 임해주길 좀 부탁을 드리는 마음에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는 아까 뭐 105개, 106개수입니까? 106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좀 다소나마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 뭐 그 지금이라도 이 조례가 발의된 건 잘 된 것 같고요. 그 여러 가지 지금 뭐 시행계획 수립이라든지 뭐 정부 계획이라든지 뭐 예산의 지원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그 문구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환경과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좀 서포트를 좀 해주기를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면서 질문 좀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좀 하죠. 그 조례를 이태열 의원님 뭐 질문에 공감하고 있고 제가 처음에 조례 안에 담았던 거는 이제 측정을 하기 위해서 드론을 활용하는 거라든지 다른 부분들 이제 측정에 관련해서 좀 많이 담았는데 사실 이게 아직 드론에 대해서도 검증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 이제 조금 조례 안에서 빼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드론을 활용해서 뭐 미세먼지 이제 저희가 사실 아주동 밖에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현동이라든지 5군데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한 뭐 드론을 활용해서 조금은 이제 정밀적으로 측정을 해서 시민들한테 정확한 이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좀 발의했지만 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차후에 좀 기술도 활용도 되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하게 될 때 조례안을 개정하는지 해서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예전에 뭐 시정 질문 좀 하고 이래가지고 좀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고 아마 또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은 특히나 이제 취약계층 노약자층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강병주 의원님께서 시적절하게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시다 생각하고요. 아까 좀 부족했다 하는 부분은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조례 안을 다음에 뭐 또 개정하면 또 되니까 그때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병주 의원님, 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뭐 다 잘 된 것 같는데 좀 아쉬운 게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조에 이 2항 2호 나목이죠. 사업장, 차량,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 이거는 이제 시에서 시책을 그렇게 세우라는 얘기죠. 이것보다는 이 사업자의 책무를 였는 게 안 맞습니까? 지금 사업자가 예.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장 자체에서 노력을 해야지. 이걸 이 시책 이 남목처럼 이렇게 한 줄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사업장이 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사업 주체에서 이제 그 남목의 차량 도로 등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과에서 뭐 얼마 전에 뉴스에도 발표했겠지만 노후 경유 차량을 새 차로 뭐 바꿨을 때 지원을 해준다는 배차 지원을 해준다는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몇 년도 이상 되는 차량은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거제시 자체에서는 뭐 그렇게 차량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국가 사무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미세먼지의 주범이 꼭 뭐 노후 경유차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뭐 중국 대기도 뭐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일환으로 한 방편의 이런 저감 조치의 방편의 일환으로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장 내에서 우리가 특히 또 우리 양대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자체적으로 저감하도록 하는 의무, 책무 이 조항을 사업이 신설하는 게 안 맞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조금 아, 예, 이야기해도 예, 되겠습니까? 사업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리 특별법에 그 책무도 규정이 있습니다. 있고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면 사업장에서도 어떤 그 근로 시간 그러니까 이제 가동 시간을 줄여야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장치는 돼 있겠죠, 법률로. 그러나 우리 시의 조례를 만들 때 그런까지 염면 안 좋겠나 또 확실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54페이지 6조에 한번 보십시오. 네. 6조에 그 보면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에 관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함에 있어 그 포상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 6조 2항에 예. 그 이런 거는 어떻게 과장님 하실 생각입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올해 이제 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그 시책 개발을 그 공모를 했습니다. 하듯이 우리 일반적인 어떤 행정에 대한 시책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저희가 이 이제 미세먼지 사업을 우리 시민들이 또 느끼는 부분이 어떻는지를 한번 그 공모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는 사업에 또 반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뭐 그냥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제 조례가. 시민에게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면 포상을 한다는 그런 환경가에서 공고라도 내야 시민이 알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아이디어가 내야 되나 안 돼야 되나 시민은 모릅니다. 이 조례가 이런 게 담겼는가도. 그래서 한번 공지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특히 미세먼지 같은 거는 정부 차원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 사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 사업을 2개 소개했는데 여기 아주 터널 나가면 그 출구 쪽에 하나 있고 고엔시에 버스 터미널 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표출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아주 대기 측정소에서 나오는 그 자료를 전부 거기에 그대로 표출을 하는 겁니다. 측정소에 측정하면 그 시민들이 보려면 우리가 앱으로 들어가야 된다든지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된다든지 또 뭐 시 홈페이지 우리가 또 게시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눈에 보일 수 있게 만든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번 한근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모든 등산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계룡산 등산로는 사람이 많이 오고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부분들이 항상 등산 갔다 오면 바지에 먼지가 묻어서 털길이 없다고 그 뭐 골프장에 먼지털이 있듯이 그런 털이를 한번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와요. 그것도 일단 그대로 내려간다면 그 속에 미세먼지들이 많이 바지에 묻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계룡산은 관광객이나 등산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과장님 한번 신경 써 주시고 예산이 할 수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생각은 소관을 따지자면요. 그렇지. 이게 뭐 이제 체육시설이 부족이냐 아니면 등산의 녹지 쪽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체육시설과 교육체육관 아니고 그러면 산림녹지 쪽으로나 아니면 더 엄밀히 따지면 우리 환경과예요. 미세먼지입니다. 그게 사람에게 주는 영향은. 그래서 그 녹지과하고 의논을 해서 어느 과에서 하든지 시설을 좀 했으면 미세먼지가 좀 줄어들지 않나 싶습니다. 대기 주말에 가면 되게 많습니다. 그 등산객들이 많고 매일 다니는 등산객들도 많고
두가를 한번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 다오에 보면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과 홍보를 하실 건지. 홍보는 사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이제 많이 느끼고 있지만은 거기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로 뭐 우리 단순하게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별로 못 느끼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미세먼지란 무엇인지 우리가 또 예방을 할 수 있는 거는 뭐 단순하게 생각하는 뭐 자동차 공회전을 안 한다, 뭐 대중교통을 뭐 이용을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로 이제 언론의 홍보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면동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또 이제 캠페인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없었던 거 올해는 우리가 전체 뭐 도체할 때라든지 큰 행사 있을 때 어린이날 할 때는 뭐 어린이용 어떤 마스크를 보급을 하면서 거기에 미세먼지에 대한 뭐 캠페인 아니면 우리 그 기후 변화 관련 캠페인을 할 때 또 미세먼지와 관련해 가지고 같이 뭐 한다든지 여러 가지 최근에도 뭐 LH 공사에서 주공 아파트의 장평하고 이룬하고 자기들이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정 홍보라든지 아니면 뭐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같이 저희가 또 이제 포함해 가지고 거기도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어떤 그런 식의 기본적인 홍보가 또 들어갈 거고 뭐 교육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교육이라는 거는 좀 쉽게 말하면 뭐 고차원적인 그런 교육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단순하게 하는 교육도 많이 필요하다고 지금 시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래죠. 예. 꼭 필요한 지금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이게 정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네,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제 참고에 보면은 38페이지 그제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현황 보면은 다양하게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예, 네, 네.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취약계층의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같은 데는 공기 청정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완료를 예, 다 했습니다. 했는데 예. 우리 그 피해 저감 및 관리 조례안에 보면은 또 54페이지에 사무의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사업 이런 부분이 있네요. 있는데 여기에 혹시 이제 우리 그 요즘 방충망 같은 그런 부분도 관련이 있습니까? 요즘 특허가 된 방충망 이런 것도 나오던데 특히 지금 뭐 이런 공기 청정을 시키고 하는 부분은 좋은데 환기가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환기를 못하는 부분이 제법 커 보이거든요. 밀폐된 공간에서 뭐 사실은 환기만 시켜야 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글쎄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방충망 사업이고 뭐 뭐 공기 청정기고 이렇게 규정을 저희가 지금 현재 딱 정해놓고 하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취약계층에 노인이 들어가면 뭐 경로당이 될 수도 있고 그 대상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 실제로 꼭 필요하고 뭐 청정기가 그 전년도부터는 청정기가 또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 해가 사업을 완료를 했고 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되어지면 사업은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어떤 이 방충망 사업이 꼭 대상이 되고 뭐라고 이렇게 한정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우리 여기에 미세먼지 예방이나 저감 관련 이런 시민 시책 개발, 시민 제한 공모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해가지고 뭐 제안을 받고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하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정 기간 전 시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받고 거기에서 뭐 대상을 발굴을 하고 저희가 시책에 뭐 도입을 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틀은. 예. 그래서 방금 말씀했다시피
그런 부분을 뭐 대상 발굴하는 부분에 혹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뭐 또 항목에 필요하면 넣어서 취약계층에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인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발의자인 강병주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본 조례안의 제 2조, 4조, 5조 이 내용이 우리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3조, 제 23조 규정과 중복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는데 이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목적만 놓고 그다음에 그 이해 세행 수익 계획 시에서 할 수 있는 시행 계획 수립이라든지 저감 사업 지원 시에서 할 수 있는 저감 사업 지원이라든지 교육 등을 조례해서 빠지게 된다면 그 조례 자체가 너무 명문화될 것 같아서 그래서 넣었습니다. 특별법에는 물론 있지만 그래도 시 조례상에도 필요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원래 이제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상위법에 있는 내용들은 그대로 준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중복 조항은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그 미세먼지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하는 부분이라든지 교육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제시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성별 영향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제 2조의 미세먼지 시행계획 수립 등의 제 2항 제 2호에 말을 신설해 가지고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성별, 영역별, 주변 환경의 차이에 따른 취약성 검토 및 지원 사업 이것을 추가하자고 했는데 추가한 내용들이 그 저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미반영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쪽 성별 영향 평가하는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별로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 있다 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이 부분을 좀 뺀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잘 보시면은 우리 그 조례는 거제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에 보면 우리 거제에 특성이 있어요. 조선소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우리 거제 미세먼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연구 결과가 나왔었고 세계보건기구 2018년도 발표 자료에 따르면은 무슨 해마다 6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는 걸로 추산된다. 우리 대한민국 사망자는 여기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 6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2010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2만 3천여 명이 추산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간접 영향도 있겠지만은 그렇다면은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것들은 취약계층으로서 당연히 주변 환경의 차이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선소 주변에 있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의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또는 뭐 장애인 시설도 될 수도 있고 이런 공공시설들은 보다 좀 더 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이제 지금 개선 의견을 낸 것입니다. 단지 여성이라고 뭐 남성이라고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우선에서 건조 선박이나 아니면 계류된 선박 그리고 해상 크레인 이 연료가 뭐냐면 벙커CU입니다. 예, 벙커CU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그 미세먼지가 있단 말이죠. 이 경유차보다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엄청난 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제2항 2호에 이 부분은 그 명문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개선안 같은 경우는 차후 조례를 발의하고 검토 시행을 해보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것인데 예. 이런 내용들을 왜 간과하냐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또 고소득층 이런 식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 또 보행을 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일용직 노동자들, 건설업, 서비스업 여기 종사자들 야외에서 활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이 조항은 그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5분 발언했을 때도 그 이제 미세먼지가 경보가 발령되고 나면 제일 사실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어린 노약자를 비롯해서 지금 야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럼 근무를 뭐 단축을 한다든지 그때는 야외 활동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에서 뭐 상위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은 시에서 민간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지금은 다시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단계라서 이런 부분은 조례상에서는 아직 뺐다고 말씀드립니다. 강병주 의원님, 예. 조례를 왜 만듭니까? 이 강력한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처벌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얼마든지 경고 조치도 할 수 있고 작업도 중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맞습니다. 맞는데 그 조례라는 게 무조건 법적 근거로 만든다고 해서 그거를 안 쓸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거는 지금 현 상황하고 현실적인 상황하고 조금은 고려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조례를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지만 예. 경고 조치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그 현 시점에 적절한 조례를 제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태일 의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추가 질의 하십시오. 그 강 의원님, 예. 이게 전국에 105개 이렇게 미세먼지 조례를 이렇게 보니까 뭐 부산광역시나 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제 자치 구별로 거의 복사 붙여 넣기 식으로 해서 뭐 대동소이한 것 같고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본 결과 이렇게 보면 평택시하고 부천시하고 이제 군포시네요. 다 경기도 쪽이네. 이쪽에는 좀 굉장히 군포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아예 도로도 한 조로 일개 조로 해서 그래서 항을 나눠서 세분화되어 있고 공사장도 또 한 개 조를 나눠서 세분화가 되어 있고 아마 경기도 쪽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좀 이제 아마 아까 그 성별 영향 평가 내용도 또 불수용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이제 조례가 굉장히 좀 드라이하게 좀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오히려 또 여러 가지 뭐 종합계획 수립해가지고 평택시 같은 경우는 조가 20조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건 위원회, 뭐 대응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또 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이래갖고 10명 이내라든지 10명 이상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위원회 구성 또한 그 조례를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어찌됐든 그 처음 이제 이렇게 조례를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었겠지만 조금 만약에 아쉽다면 좀 그런 어떤 위원회라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구체적인 어떤 다른 동네에 이렇게 조례에 비해서 특히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군포시 걸 보고 있는데 부천시 걸 보고 있는데 부천시는 굉장히 이렇게 세분화가 잘 되어 있네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뭐 이번에 그 한 거는 좀 한 거고 아마 좀 더
다른 지자체 그도 해가지고 과장님한테도 좀 부탁드리는 건데 뭐 이렇게 조항이 많아지고 위원회 설치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집행부는 좀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컨트롤 해야 되니까. 그 위원회 부분은 법에 또 명시가 되어 있어서 환경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예. 다른 또 지자체는 환경부에서 해도 되는 걸 그러면 자기들끼리 임의로 만들어갖고 법 외 조직을 만든 겁니까? 그리고 또 이제 도에서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어떤 차량 운행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도 조례를 또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거기에 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도 전체로 따라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뭐 국가에서 하는 부분을 따라야 될 부분이 있고 아까 그 성별 영향 평가 분석 중에서 사실은 법에 그게 이제 그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사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도에서도 또 그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 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향후에 저희가 이제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또 뭐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사실 이제 다른 시군의 조례도 저희도 이제 제명부터 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검토를 또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이태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또 많은 부분이 우리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들어가고 어찌 보면 조금 깔끔하게 뭐 정의고 뭐 이런 부분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뭐 미세먼지가 어떻고 이런 부분까지도 조례에 또 나열한 시군도 있는데 예. 저희는 좀 깔끔하게 아까 말씀대로 좀 타이트하게 진짜 우리가 지금이라도 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또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관계성이 또 따르고 뭐 물론 법을 따라야 하지만은 또 조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뭐 또 많은 거를 담는다기보다는 또 지킬 수 있는 부분을 담아가면서 또 이제 미세먼지는 또 상황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또 여건에 따라서 또 개정할 부분은 또 뭐 향후에 개정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뭐 완벽한 조례는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담고 싶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갈 때는 또 이 처음 이렇게 제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조례를 만들려고 이렇게 가면 위원회 얘기가 한 번씩 나오면 그 폭이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해가지고 부담을 가지시더라고요. 실제로요. 그게 이제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건 이게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시민들하고 함께 그리고 또 전문가 그룹하고 함께 대책도 마련하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평택식은 15명 이내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하게 돼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집행부도 이제 뭐 위원회 하나 설치하고 나면은 신경 쓸 게 되게 많습니다만은 지금 어쨌든 지금 뭐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좀 더 거제시는 경상남도에서 제일 젊은 동네 아닙니까, 그죠? 아직도 줄어든다고 하지만은 1.5명 정도의 그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동네고 계속 이제 영유아도 태어나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른 어떤 경남에 있는 지자체보다는 더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강병주 의원님께서도 그 기양사 이제 그 대표 발의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좀 더 심도 있는 예. 논의를 해가지고 좀 더 위원회라든지 뭐 시민의 참여를 쭉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시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좀 드립니다. 차후에 이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물론 환경과장님하고 또 연구를 많이 해서 개정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거제시 실정에 맞도록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는 그 시민의 대표기관 의회가 심의 의결하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정을 하면서 앞으로 조금 미진한 부분은 보완을 하겠다, 개정하겠다 이런 말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발의자가 해야 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완벽해야 됩니다. 예. 예, 의원 발의 제안이므로 보다 심층적인 토론을 위해 약간 시간 정해야겠습니다.
예, 정해 시간 동안 의원님들의 열띤 찬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이태열 의원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안 건의합니다. 의사 일정 제1항 거제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제2항, 제2호 중 말을 바로 수정하고 발을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성별, 영역별 주변 환경의 차이에 따른 취약성 검토 및 지원 사업을 추가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예, 이태열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합니까? 이태열 의원의 수정 동의와 제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이태열 의원의 발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은 이태열 의원님이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